KBS 한민족방송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알리는 분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오신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정선경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에 나와 있는 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를 이끌고 계신데요. 북유럽협의회에는 어느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민주평등 북유럽협의회는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총 10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점프 38 챌린지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38이라는 숫자는 우리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 분단을 만든 38선을 의미하며 우리에게는 아픈 분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38번 줄넘기를 하며 38선 분단을 넘어 분단을 극복하자라는 상징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38이라는 숫자에 맞게 3월 8일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참신한 아이디어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점프 38 챌린지는 작년 12월 민주평통 세계 청년 컨퍼런스에서 나온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예. 당시 참가했던 북유럽 협의회 소속 청년위원이 참가 보고에서 소개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이후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북유럽 협의회는 10개국에 걸쳐 있어 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고 있는 지역,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활동이 필요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협의회 방향과 잘 맞는다고 판단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챌린지에 동포분들뿐만 아니라 현지인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자문위원들은 물론 가족, 친구, 현지인 친구들을 또 함께 참여했고 북유럽협의회 지역 외에도 비엔나 한글학교나 고양시 협의회 등에서도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기도 했고 아이를 등에 업고 줄넘기를 한 아빠도 있었어요. 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제 줄넘기 영상과 프로젝트 소개글을 보고 주 독일 대한민국 임상범 대사님께서 직접 줄넘기를 하시고 영상을 보내주셨고 그 후 노르웨이 대사관, 독일 주재 각 영사관과 분관에서도 영사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이 행사의 취지를 많이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줄넘기라는 쉬운 운동이지만 38번 뛰는 의미를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사전에 왜 38번의 줄넘기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대부분 어릴 적 한 번쯤 해본 운동이기도 해서 네. 이런 작은 움직임으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며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많이 크게 호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통의 활동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말보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공감을 얻고 작은 활동을 함께하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이 큰 호응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쉬운 활동이지만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지난달이죠. 4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민주평통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도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여성 자문위원들이 이제 북유럽에서 정 회장이 활동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던가요? 미국은 동포 사이가 크다 보니까 협의회가 도시나 지역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북유럽 협의회처럼 다국가 협의회와 활동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네. 북유럽 협의회는 전체 자문위원들이 함께 모이기가 어려워 온라인이나 각자 사는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협의회 차원의 사업은 북유럽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원데이 원넌 4.27 평화를 달리다, 또 분단 극복은 먼저 극복하려는 우리 마음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만 먹으면 건널 수 있다, 경계 넘기 등 이러한 활동에 연대를 요청했고 여러 나라 자문위원들이 동참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 공공 외교에서 그 여성 리더십의 역할이 회장님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굳이 구분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평화라는 가치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측면에서는 여성 리더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는 특정 개인이나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에 강한 여성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2018년 4월 27일에 열린 남과 북의 판문점 회담을 기억하자라는 취지에서 4.27km 달리기를 하셨다고요. 네. 당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잡았을 때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4.27을 기억하며 4.27km를 달리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혼자 뛰면 운동, 같이 뛰면 의미가 된다라는 메시지로 4월 27일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데이 원런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세대가 즐기는 러닝 문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회장님. 혼자 뛰면 운동, 함께 뛰면 의미. 네. 베를린은 분단과 통일을 함께 겪은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시선이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반도를 보는 눈도 좀 회장님 개인적으로도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를린은 동서로 분단됐다가 다시 하나가 된 도시입니다. 도시 곳곳에 분단과 통일의 상징이 남아있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과 그 언젠가 올 통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제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기획해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베를린에서 평화문화제, 자전거 투어, 김치 나눔 같은 행사를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그 통일에 네. 대한 관심을 문화로 풀어내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사실 한반도 평화가 깨지면 우리의 삶의 터전도 파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말에 정치적인 문제다라면서 거리를 두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면 또 현지인들의 관심도 훨씬 커졌습니다. 매년 베를린에서 진행하는 평화 관련 행사에 연인원 약 1,000명이 참여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한반도 평화음악회를 무려 7년째 해오고 계시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베를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비레른 황제 기념교회에서 2019년 독일 통일 기념일 즈음해서 처음 시작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채 보존되어 오고 있어 전쟁의 경고이자 평화의 상징이 된 장소입니다. 네. 처음에는 남북한 유학생들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로 구상을 했지만 대북 제재로 북측 유학생들이 전부 귀국한 것이 알려져 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후 베를린의 한독 음대생들과 또 음악가들로 풀 편성 오케스트라 구성에 시작한 이후 코로나 시기에도 중단 없이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베를린 한인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독일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연주자들이 매년 다시 모여 연주하며 한인 음악가들의 뛰어난 실력을 현지 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음악으로 평화를 전하는 음악회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평화의 소녀상 드레스덴 전시를 도왔고 회장님께서 베를린 소녀상 앞 음악회와 집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에게 어떤 점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베를린에 처음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 일본의 항의와 압력으로 일주일 만에 철거하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평화로운 미태구의 소녀상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평화를 지향하는 상징임을 알리기 위해 소녀상 인근 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음악을 매개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구의회가 열리는 곳마다 찾아가 집회를 이어가면서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독일 공공박물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지기까지 회장님 같은 한인과 현지인분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겠네요. 여성에 대한 전시 폭력은 1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단발머리에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맨발로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의 어린 소녀의 모습이지만 전시 폭력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상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한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여성단체, 또 독일 단체, 다양한 국제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가고 있습니다. 네, 특정 역사,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점이 공감대를 많이 얻은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 재외선거 관련 단체 활동도 해오셨죠? 네, 저는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재외선거 관련법 개정운동을 해왔습니다. 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께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재외동포분들이 원하는 재외선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그 참여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그래서 허용해야 합니다. 우편투표는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60년도에 월남 파병 군인이나 파독 근로자 등 국외 부지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 재외선거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투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또한 국외 부재자 사전 등록 절차 폐지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외 부재자는 국내 사전투표처럼 전국 단위 통합선거 인명부를 활용하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하러 왔다가 사전 등록을 못해 정작 투표도 못하고 돌아가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평화, 역사, 참여, 투표까지 회장님께서 활동하신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공공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데 독일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또 재외국민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역사 문제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노력과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와 투표 문제는 240만 재외국민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북한 5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도지사가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240만 재외국민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존재가 없다 보니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도 없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쭉 해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말씀 주시죠.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재국민도 법적 주권자라고 하시며 재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국내로는 법적 주권자로서 재국민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고요. 현지 사회에 대해서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왜곡되거나 편견에 치우친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로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활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독일 베를린에서 한독 문화예술교류협회를 이끄는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정선경 회장을 만나봤습니다.